자, 미적분 1차 대단원 평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 문제는요, 지금 보면, 이게 급수죠, 급수. 그러면 급수가 수렴하는 거죠, 일로. 수렴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열의 극한, 맞죠? 이거는 어떻게 된다? 0으로 수렴해야 된다. 자,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급수가 수렴했기 때문에 리미트 a는 0으로 가는 거니까 a는 0으로 가고요. 이것도 그럼 0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이런 형태가 3으로 수렴한다고 했어. 그럼 이런 부분은 절대 따로 떼어넣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죠. 자, 지금 보면 m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a는 3으로 수렴한다고 했고, 우리가 원하는 식은 요 수식이기 때문에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즉 m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누어 놓고 보니까 2n 제곱 빼기 3n만 곱해 주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 요렇게.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이 요 식이 요 식하고 동일하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보면 지금 요만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3으로 수렴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요것도 어디로 수렴합니까? 지금 2차분의 2차죠. 그러면 2창이 개수의 비니까 2로 수렴하네. 그래서 두 개 곱하면 극한과 기본 성질에 대해서 1번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요, 그 수열의 합이 나와 있을 때, SN이 나와 있을 때, 이 SN을 통해서 AN을 구하는 과정을 조금 물어보는 겁니다. 먼저 수열의 합, 이것이 바로 SN이 되겠죠. 맞죠? 즉 SN을요 15 중간에 이러고 1-5분의 2의 n승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SM-1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SM-1은 15 1-5분의 2의 n-1승이라고 적어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an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an은 SM-1로 구하는 거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n은 뭐 이상이다? 2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SN에서 SM-를 빼는 거죠. 이걸 빼는 겁니다. 자, 빼보겠습니다. 그럼 15는 날라갈 거고, 맞죠? 그러면 남아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적어주면 마이너스 15 곱하기 5분의 2의 n승에다가 플러스 15 곱하기 5분의 2의 n-1승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뭐로 묶을까요? 15로 묶어볼까요? 그럼 15하고 5분의 2, 15하고 5분의 2의 n-1승으로 한번 묶어봅시다. 됐죠? 그럼 이거는 1이 될 거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겠죠? 마이너스 15가 아니고 15는 묶어냈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2까지 한 번 더 해주셔야 되는 거죠. 요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은 이거는 15 곱하기 5분의 2에 n-1승 곱하기 5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럼 계산을 해주시면 약분되고 9 곱하기 5분의 2에 n-1승이 나오네요. 됐죠? 즉 AN은 9 곱하기 5분의 2에 n-1승이다. 이렇게 나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AN을 일반항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짝수항들의 합을 구하라 했습니다. 짝수항들의 합은 지금 수열 자체가 무슨 수열이죠?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이고 지금 두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으로 보는 거죠. 두 번째 항은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는 거네. 그럼 9 곱하기 5분의 2가 되어서 5분의 18이 두 번째 항이 될 거고, 그 다음 공비 한번 볼까요? 공비는요 5분의 2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짝수항의 규칙이죠. 그럼 공비는 r제곱으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r제곱은 얼마죠? 25분의 4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럴 때 급수의 합은 어떻게 구했죠? 먼저 공비 자체가 25분의 4이기 때문에 수렴하는 조건은 맞추어 놓은 상황이고, 그러면 1-25분의 4분의 첫 번째 항 5분의 18 이렇게 해서 분모 분자에 25로 곱해주면 25 빼기 4분의 5 곱하기 18이니까 이건 얼마죠? 90이 되는 거죠. 분자는 90, 분모는 21 이렇게 3으로 약분하면 7분의 30 이렇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됐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4번 보겠습니다. 삼각함수에서 그 반각공식을 적용할 수 있느냐. 먼저 반각공식이 뭔지 한번 볼까요? 반각공식 사인 2분의 알파의 제곱은 2분의 뭐였죠? 1 마이너스 코사인 각의 2배 알파 이렇게 할 수 있죠. 물론 코사인 2분의 알파의 제곱도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됐죠? 자, 지금 사인 2분의 알파를 물었기 때문에 사인 2분의 알파의 제곱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요거는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다 이렇게. 자, 사인 알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코사인 알파를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코사인 알파는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알파의 제곱이니까요. 자, 계산하면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알파의 제곱은 9분의 8이죠. 8. 그럼 9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3분의 1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주어진 4분면이 몇 사분면입니까? 지금 주어진 4분면을 보면은 지금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라고 했죠. 그럼 몇 사분면이죠? 3, 4분면이죠. 그럼 3, 4분면에서는 이거는 뭐를 붙여줘야 된다?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되겠죠. 그럼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사인 2분의 알파의 값을 지금 우리가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서 보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니까 플러스 3분의 1로 계산이 될 거고, 분모 문제에서 3을 곱해주면 6분의 3 플러스 1, 즉 6분의 4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다시 적겠습니다. 사인 2분의 알파의 제곱은 얼마였다고? 3분의 2가 되었다. 그러므로 사인 2분의 알파는 뿔마 루트 3분의 2니까 3분의 루트 6이라고 적어주셔야 되는데, 자, 지금 알파의 범위가 파이보다 크고요 2분의 3파이보다 작다고 했고요. 그럼 여기서 2분의 알파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2분의 파이보다 크고요 4분의 3파이보다는 작겠죠. 맞죠? 몇 사분면의 각입니까 이거? 2사분면이죠. 2사분면. 자, 2사분면에서 사인의 값은 무조건 뭐죠? 양수죠. 양수. 그러므로 사인 2분의 알파는 뭐가 돼야 된다? 3분의 루트 6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등비급수가 수렴한다 라고 했습니다. 등비급수가 수렴한다라는 얘기, 등비급수에 수렴하는 값은 1-r분의 뭐가 돼야 된다? 첫 번째 항 a다. 여기 바로 수렴하는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수렴할 때라고 했으니까 그 수렴하는 조건을 한번 적어보자. 언제 수렴한다고 했죠? 수렴 조건. 공비 r이 마이너스 1과 1보다는 작아야 되고, 등호는 넣으면 안 됩니다. 등비 수열일 때는 등호를 넣겠지만 등비 급수, 즉 수열의 합을 따질 때는 등호는 절대 넣어서는 안 된다. 이게 수렴 조건이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문제는요, r에 대한 범위를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따져봐야 될 건데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은 그러면 이것도 수렴하느냐? 그럼 수렴하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는 공비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죠. r의 제곱까지. 근데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기 때문에 둘 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수렴합니다. 이거는 수렴. 두 번째 거, 요것도 그럼 수렴하겠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수렴하는 거죠.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면 마이너스 r의 범위도 동일할 거니까 수렴합니다. 이것도. 3번 r의 이행승도 수렴하고 마이너스 r의 이행승도 수렴하겠죠. 그럼 똑같은 방법이죠. 4번은 지금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했는데, 그럼 r 마이너스 2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2를 빼주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3분의 r-2가 주어진 식의 공비죠. 공비. 요 값을 보면 3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아야 돼. 즉, 요 값은 뭐와 뭐 사이에 존재한다? 마이너스 1과 뭐 사이? 1 사이에 충분히 존재할 수 있죠. 따라서 이것도 수렴입니다.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죠. 5번을 볼까요? 5번을 보면 3분의 r 빼기 1이 공비죠. 지금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분의 r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요. 3분의 1보다 작을 거야. 거기서 1을 뺄까요? 3분의 r 빼기 1을 보면 1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고, 즉 이 부분은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온전히 다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즉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기 때문에 뭐가 될 수도 있다, 요 값이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즉 공비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6번을 보겠습니다. 등비급수에 대한 문제고요. 같은 모양으로 이제 닮은 비를 통해서 공비를 구하고 그 다음에 뭐도 구해야 됩니까? 첫 항을 구해서 급수가 수렴하는 그 수렴하는 값을 표현하는 거죠. 자, 먼저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라고 했어. 그러면 요 전체의 넓이는 정삼각형의 넓이 4분의 루트 3 곱하기 a의 제곱 4, 4, 16, 즉 4루트 3이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런데 4개의 삼각형으로 만들어 놓고 가운데 삼각형을 오려낸다라고 했고, 오려낸 삼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나오는 오려진 삼각형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다음 나오는 오려진 삼각형의 넓이의 합을 S2라고 표현을 하자고. 그럼 그 다음에 S3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더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네. 자, 즉 S1은 얼마가 되는 거야? S1은 전체 넓이가 4루트 3이었고 4등분해서 하나를 가져가는 거니까 루트 3이 되는 거죠.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를 볼 건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보면 돼. 첫 번째 있는 이 삼각형과 두 번째 있는 이 삼각형은 닮은 비가 성립하기 때문에 길이의 비를 제곱한 게 바로 넓이의 비가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길이의 비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1단계와 2단계. 자, 1단계와 2단계의 길이의 비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길이를, 요거 길이를 그럼 얼마죠 이거? 한 변의 길이가 4라고 했죠. 4. 그럼 이건 2가 되는 거죠. 2. 그럼 2대 두 번째 삼각형은 그럼 요것도 2고, 그럼 요거는 얼마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그럼 2대 1입니다. 그럼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될까요? 넓이의 비는 4대 1이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처음에 넓이가 4였으면 다음 넓이는 1이 된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공비를요, R을요, 우리가 4분의 1이라고 일단은 설정은 할 건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개수의 문제입니다. 개수. 처음에는 1개였죠. 1개. 두 번째는 몇 개가 생겼습니까? 3개가 생겼죠. 그 다음에는 몇 개가 생길까요? 9개가 생기겠죠. 즉 개수도 계속 어떻게 늘어나고 있다? 3배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즉 공비는 4분의 1로 둬선 안 되고 4분의 1 곱하기 3으로 해서, 즉 4분의 3이 진짜 공비가 되는 거야. 다 구했죠. 그러면 첫 번째 항 구했고 공비를 구했으니까 수렴하는 값은 1-r분의 첫 번째 항, 즉 4분의 3이다. 쌤 잘못 적었네. 공비가 이거 아니잖아요. 다시 1-r, r이 얼마죠? 1-4분의 3분의 첫 번째 항 얼마죠? 루트 3이다. 분모 분자에 4를 곱해버리면 답은 4루트 3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됐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7번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는 거고, 심프에 대한 부분이죠. 심프를 한번 적어볼까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것은 사인 알파, 신코, 푸, 코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주어진 식을 좀 활용했을 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거죠. 사인 알파의 제곱과 코사인 알파의 제곱, 즉 다시 사인 알파의 제곱과 코사인 알파의 제곱은 1이 된다라는 규칙. 오케이. 자, 그럼 이걸 1번식이라고 하고 이걸 2번식이라고 했을 때 1번식과 2번식을 각각 제곱한 것을 표현해 볼게요. 즉 사인 알파의 제곱, 코사인 베타의 제곱 더하기 2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는 9분의 1. 두 번째 식 1번식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식을 보면 코사인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사인 베타의 제곱 플러스 2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맞죠? 는 얼마다? 9분의 7이 되는 거죠. 자, 1번식과 2번식을 다 더해버립시다. 그럼 요거는 요 두 개를 더해버리면 얼마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이건 2로 묶어버리자. 2로 묶어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신코, 부, 코신 이렇게 만들어지죠. 즉 구하는 값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쓸 수 있는 거고, 두 개를 더했죠. 두 개를 더하면 9분의 8이 나오는 거네요. 따라서 구하는 값은 9분의 8에서 2를 빼고요 곱하기 맞아 2분의 1을 해주시면 되는 거네. 됐나요?
그러면 9분의 8에서 2를 빼면은 얼마죠? 9분의 10, 마이너스 9분의 10 곱하기 2분의 1 약분하자. 마이너스 9분의 5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됐지? 답은 2번. 다음 문제 볼게요.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탄젠트에 대해서 공식을 어느 정도 이해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탄젠트. 자, 먼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좌표 평면에 y는 4x를 그릴 겁니다. y는 4x. 그 다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예각을, 이 예각이죠, 예각. 이 예각을요, y는 mx가 2등분한다. 그럼 y는 mx도 한번 그려볼까요? 2등분 하게끔 각이 서로 같다. 요 그래프가 y는 mx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즉 요각을 세타라고 두면 요각도 세타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여기서 정리 한번 할게요. 탄젠트 이 세타는 뭐죠? 지금 4죠, 기울기. 또한 탄젠트 세타는 얼마입니까? 기울기 m이죠. 요렇게 됐죠? m의 값을 구하라 했거든요. 그러면 탄젠트 2세타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탄젠트 2세타는 세타 더하기 세타가 될 거고, 탄젠트 공식에 의해서 1마 탕탕분해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2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 있겠네. 대입을 하게 해요. 그러면 1 마이너스 m 제곱분의 2m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 값이 얼마다? 4가 돼야 된다. 자, 풀어 써주시면 1 마이너스 m 제곱은 뭐가 되죠? 2분의 m이 될 거고, 양변에 2를 곱하면 2m 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근의 공식에 의해서 m의 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얼마죠? 4 플러스 16이 되겠죠. 즉 4분의 1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7인데 m의 값 자체가 기울기고 이건 양수죠, 양수. m의 값은 양수. 따라서 m은요 얼마다?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a는 얼마입니까? 그럼 문제에서 보면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얼마? 17이래야 되겠죠. 두 개를 더하면 답은 16입니다. 이렇게. 다음 문제 9번 보겠습니다. 최대값 최소값을 m이라고 했을 때 라고 했다. 코사인 EX를 어떻게 바꿔줄까? 맞죠? 코사인 EX는 어떻게 바꿉니다? 사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2 사인 x의 제곱이다. 맞죠? 자, 그럼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y는 2배로 하겠습니다. 2-4 사인 x의 제곱 플러스 4 사인 x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서 사인 x를 t라고 지원을 하게 되면 t의 최대는 1이고 최소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y를 t에 대한 함수로 바꿔보면 4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그럼 주어진 t의 범위에 따라서 지금 2차 함수, 즉 위로 볼록을 그릴 거고, 대칭축을 잡아주시면 두근의 합은 1이죠. 그러면 t는 얼마?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보는 거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이렇게. 요 범위 안에서 최대와 최소를 찾아라. t가 뭐일 때? 2분의 1일 때 최대가 나온다. 그 다음 t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가 나온다. 2분의 1을 대입할까요? 여기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4가 최대가 될 거고요. 최소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3 얼마죠?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최대에서 최소를 빼라. 정답은 3번이다. 자,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비슷한 문제죠.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 코사인 EX지만 주어진 식이 코사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사인 EX를 어떻게 바꿔주자? 2 코사인 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바꿔주자.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코사인 X를 T라고 두고, 물론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fx를 우리는 t에 대한 식으로 충분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대입을 조금 해서 보겠습니다. 대입을 조금 해서. 그러면 2t의 제곱 마이너스 5t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려놓고 대칭축을 잡겠습니다. t는 얼마다? 두근의 합이 2분의 5죠. 2로 나눠버리면 4분의 5에서 됐죠? 단 변역이 나왔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요 범위 안에서 최대와 최소를 찾아라. 즉 최소값만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최소값은 어디서 나옵니까? t가 뭐일 때? 1일 때 최소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2 빼기 5 더하기 2 정답은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1번. 자, 그 다음 11번 볼게요. 자, 합성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했다. 그러면 요 함수는요 fgx라고 표시할 수 있을 거고 gx의 먼저 범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네. 맞죠? 다시 gx의 범위 요렇게 gx의 범위가 곧 f의 정의역이 될 거니까. 맞죠? 자, 그럼 gx가 뭔데? 요거잖아. 근데 가계관계가 지금 똑같습니다. 뭐가 생각나죠? 합성이죠, 합성. gx 한번 적고요. 2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 합성하겠습니다. 루트 얼마죠? 5 sin x 플러스 알파. 여기서 탄젠트 알파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x좌표, y좌표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 이렇게 됐죠? 어쨌든 gx의 최대 값은요. gx의 최대 값은 사인이 1이 될 때 최대가 될 거니까 최대값은 루트 5가 될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gx를 t라고 보고 우리는 ft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ft는 어떻게 되는 거죠? t의 제곱 플러스 4t 빼기 2가 될 거고 t의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5부터 루트 5까지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아래로 볼록을 그려주실 거고 대칭축 만들어 놓고요. t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대칭축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루트 5부터 루트 5까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루트 5 여기 있죠? 루트 5는 어디 있을까요? 좀 더 멀리 있겠네요. 여기 맞죠? 양수니까. 즉 t가 뭐일 때? t가 루트 5일 때 최대가 될 거고 t가 뭐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가 되겠죠. 자, 루트 5를 대입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5 플러스 4 루트 5 마이너스 2가 최대값.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가 최소값. 즉 최대와 최소를 더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정리하면 3 플러스 4 루트 5와 그 다음 마이너스 6을 더해 주시면 얼마가 되는 거죠? 4 루트 5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답은 어디 갔노? 1번이 되는 거지. 그 다음 문제. 자, 12번. 자, 12번은 사인 삼각함수로 변의 길이를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AP의 길이 있죠. AP의 길이는 2 뭐죠? 코사인 세타죠. 그 다음 BP의 길이는 2 사인 세타라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AP와 EBP 즉 2 코사인 세타와 BP의 2배 즉 4 사인 세타 요렇게 맞죠? 요거 최대가 될 때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인 세타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이거 합성으로 가겠습니다. x좌표 y좌표 즉 16과 4를 더하면 20이니까 2 루트 5가 나올 거고 사인 세타 쓰시고요. 사인 세타 하고 항상 사인을 먼저 보는 거죠.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파를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 탄젠트 알파가 얼마가 되는 거야? 탄젠트 알파가 x좌표 4분의 y좌표 즉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최대가 될 때 사인의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요 값이 1이 될 거고요. 그죠? 즉 세타 플러스 알파가 뭐가 되는 상황입니까? 2분의 파이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됐습니까? 이때 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상함수 덧셈 정리를 조금 활용해주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사인 뭐랑 같다. 즉 여기서 세타는 뭐죠?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즉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라고 쓸 수 있어요. 요거는 뭐죠? 코사인 알파라고 표현이 되고 코사인 알파는 어떻게 표현된다? 탄젠트 알파를 우리가 이해를 했잖아. 좌표 평면에 4,2를 잡아놓고 맞죠? 요 각을 지금 우리는 알파라고 하는 거야. 그럼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얼마죠? 2 루트 5죠. 2 루트 5에 코사인은 x좌표니까 4가 되는 거야. 즉 2 루트 5분의 4가 되어서 루트 5분의
2고요. 5분의 2 루트 5가 되는 거죠. 5분의 2 루트 5입니다. 5번 됐죠? 자, 다음 문제.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의 최대값이 루트 10일 때 양수 k 값을 구하시오. 자, 코사인 제곱이 보이고요. 사인 2x가 보였습니다. 뭐를 바꿔줄까를 고민을 조금 해보시고요. 사인 2x는 2 사인 코사인이니까 결국은 하나의 함수로 통일이 안 됩니다. 통일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통일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코사인 x의 제곱 자체를요 어떻게 쓸 수 있었습니까? 2분의 배각공식이죠. 반각공식이죠. 1 플러스 코사인 얼마? 2x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죠. 오케이? 자, 그러면 fx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2 곱하기 코사인 제곱 x 2를 곱해주시면 1 플러스 코사인 2x 플러스 k 사인 2x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의 최대 값을 구하라 했고 합성을 좀 통하겠습니다. 코사인 2x와 k 사인 2x 맞죠? 즉 루트 k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 사인 2x 플러스 알파 마찬가지로 탄젠트 알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죠? x 좌표분의 y 좌표 1이죠. 이거 1 k분의 1이 되겠죠. 요렇게. 근데 주어진 식을 다 해야 되니까 이게 플러스 1 있고 마이너스 1은 이거 날아가네 이거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대값이 지금 루트 10이라고 나왔으니까 루트 k 제곱 플러스 1이 루트 10 이렇게 즉 k의 제곱은 얼마 됩니까? 9가 되는 거죠. 즉 k는 양수니까 3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14번 볼게요. 자, 요것도 이제 아까 나왔던 문제랑 비슷하죠. gx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럼 gx를 우리가 합성을 해버리면은 x좌표 1이고 y좌표 마이너스 루트 3이죠. 그럼 얼마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사인 x 플러스 알파라고 적어주시고 탄젠트 알파를 표현해 봅시다. 탄젠트 알파는 x좌표분의 y좌표 마이너스 루트 3이죠. 요건 특수각이 됩니다. 특수각 맞죠? 자, 특수각이 되었고 근데 결국은 요마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요 값이 얼마일 때? 1일 때 최대가 되는 거죠. 즉 gx의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2죠 이거 2 마이너스 2로 잡히겠네. 즉 gx를 t로 치환하고 ft에 대한 함수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것도 아래로 볼록이 되고 대칭축을 잡아주시면은 t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범위를 보니까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2까지 잡으시오 라고 했네요. 오케이. 그러면 최대값은 t가 뭐일 때 나옵니까? 2일 때 최대가 나올 거고 t가 뭐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가 되겠죠. 자, 2를 대입할게요. 그러면 4 플러스 8 플러스 3이 될 거고 최소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 두 개를 더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14 요렇게 굳이 요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문제였네요. 자, 그 다음 15번 볼게요. 자, 15번은 조금 이제 계산력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3의 n-1승의 모든 야광의 약수의 합을 an이라고 했습니다. 3의 n-1승의 약수들을 한번 다 적어보면 번데기 모양 기억나죠? 3의 0승부터 해서 3의 1승, 3의 2승, 점점점 어디까지? 3의 n-1승까지 이렇게 약수가 만들어지죠.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더하라 라는 얘기죠. 요 항의 개수 몇 개죠? 항의 개수는 n개죠. n개. 그 다음에 수열이 어떤 수열을 이루고 있죠?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죠. 그럼 공비 R은 얼마입니까? 공비 R은 3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오케이. 그럼 이걸 식으로 적어주시면 1-R분의 즉 R- 1-R 3R-1로 쓰겠습니다. R-1분의 첫 번째 항은 얼마죠? 1이죠. 1 안 쓰면 되고 R에 n승 마이너스 1로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 바로 뭐다? an이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bn도 한번 볼까요? 9의 n승의 모든 약수의 합이었습니다. 그럼 9의 n승의 약수의 합을 쭉 또 번데기로 보면 9의 0승 그 다음에 9의 1승 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요거는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네.
9의 n승을 소인수분해를 하셔야 되죠. 맞죠? 소인수분해 하겠습니다. 그럼 3의 2n승이잖아. 그럼 3의 2n승의 약수는 3의 0승부터 해서 3의 1승 점점점 어디까지? 3의 2n승까지죠. 자, 요거를 다 더하시오라고 하는 것이 bn입니다. 그럼 이것도 항의 개수는 몇 개죠? 항의 개수는 이거는 2n 플러스 1개입니다. 그 다음에 공비는 얼마죠? 공비는 3이 되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bn을 보면은 r-1분의 첫 번째 항은 여전히 1이죠. 그 다음에 3에 2n 플러스 1승, 그 다음 마이너스 얼마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여기 바로 뭐다? bn이다. 등비수열 합공식 썼습니다. 자, 그때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즉 an의 전체 제곱분의 bn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다. 요렇게. 자, 그러면 an을 전체 제곱하자. 요걸 전체를 제곱하는 거야. 근데 요거 2잖아. 2. 요것도 지금 얼마입니까? 2죠. 오케이. 제곱을 해서 이제 나타내 볼 건데, 그러면 4분의 맞죠? 3n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분의 요거는 bn만 써서 주시면 되겠죠? 2분의 3의 2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요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요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좀 정리를 해주시면 분모 문제 4를 일단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4를 곱하면 3의 n승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분의 요거는 3의 2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뭐를 한 거다? 2를 한 거죠.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3의 n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건데,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3의 2n승 맞죠? 마이너스 3의 n승 곱하기 2 플러스 1분의 분자는요 3의 2n 플러스 2를 곱하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3의 2n승이라 쓸 수 있고요,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죠.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간다. 자, 다 됐습니다. 3의 2n승에 뭐만 봐주시면 되는 거야? 개수만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1분의 6이 되니까 정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계산은 조금 복잡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6번. 자, 16번도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렇게 나타내자.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니까 쌤이 그냥 사인분의 1이라고 쓸게요. 코탄젠트는 뭐죠? 탄젠트 역수죠. 그럼 사인분의 코사인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분의 1 플러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됐죠? 플러스 이거는 마찬가지로 사인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분의 코사인.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1 마이너스 코사인분의 사인. 됐나요? 통분을 한번 해볼까요? 통분을 해버리면 사인 제곱분의 1 빼기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분의 이렇게.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죠. 쭉 적어주시면 사인분의 1 더하기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적어놓고 1 플러스 코사인분의 사인, 그 다음 사인분의 1 더하기 사인분의 코사인 맞죠? 더하기 이거는 1 마이너스 코사인분의 사인, 그 다음 사인분의 1 빼기 사인분의 코사인. 이렇게. 자, 분모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분모는 얼마나 되죠? 요거는 사인 제곱분의 1 빼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 되어서 이건 1이 됩니다. 분모는 1이 나왔습니다. 분자 볼까요? 분자 이렇게 전개해 주시면 사인분의 1 사인분의 코사인, 그 다음에 요거는 전개해 주시면 코사인분의 1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해 주시면 이거는 플러스 1이 되겠죠. 더하기 사인분의 1 마이너스 사인분의 코사인, 요거는 마이너스 코사인분의 1, 요거는 플러스 1이 되겠지. 됐죠? 오케이. 사인분의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분의 코사인, 요거 다 날라가 버리죠.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사인 세타분의 2 플러스 2가 나오겠죠. 여기 답입니다.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17번 볼게요. 17번은 둘 다 지금 1, 4분면 각이고요. 사인 알파가 나왔고요. 코사인 베타가 나왔습니다.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그럼 탄젠트 알파를 한번 구해볼게요. 또 탄젠트 베타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사인 알파가 17분의 8이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죠?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동경의 길이가 17이고요. 17이고 그 다음에 y좌표가 8이더라. 높이가 8이라는 얘기죠. 그럼 요건 얼마입니까? 12가 돼야 되는 거 맞나요? 아니지, 15가 돼야 되죠. 됐죠? 그 다음 이게 지금 알파란 얘기죠. 그 다음 베타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 베타는요
동경의 길이가 5고요. 코사인은 무슨 좌표죠? x 좌표죠. 그럼 이건 3이니까 이거는 4가 되는 거죠. 요거를 베타라고 하는 겁니다. 자, 탄젠트 알파는요 15분의 8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맞죠? 그 다음 탄젠트 베타는요 3분의 4라고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요거는 좀 쉬웠네요. 그러면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요 일마탕탕이죠. 즉 15분의 8 곱하기 3분의 4분의 탕부탕 15분의 8 플러스 3분의 4가 되는 거야. 자, 분모 문자에다가 뭐를 곱할까? 45를 곱해야 되겠네. 그러면 45 마이너스 32분의 45를 곱하면은 38, 24 15에 4를 곱하면 60이 되는 거죠. 즉 13분의 84가 되겠네요. 됐나요? 이거 약분이 되나요?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답은 13분의 84. 약분 되나, 이거? 안 되죠? 13분의 8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됐죠? 자, 그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고, 첫째 항이 6인 수열 AN이다. 어떤 수열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근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생각나야 되죠? 판별식은 0이다. 물론 4분의 D까지. 맞죠? 그럼 판별식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판별식은 AN이 나오겠네. 맞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즉 마이너스 4 AM 플러스 1 빼기 3이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주시면 AN 마이너스 4AM 플러스 1 플러스 12는 0이 될 거고, 4AM 플러스 1은 AM 플러스 12가 될 거고, AM 플러스 1은 4분의 1 AN 플러스 3이다. 그래서 수열 AN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지금 알파라고 하면 모두 성립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도 알파로 수렴합니다. 맞죠? 따라서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하고 요도 알파를 대입해서 쭉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죠. 계산해 볼까요? 알파는 4분의 1알파 플러스 3, 양변에 4를 곱하면 4알파는 알파 플러스 12, 3알파는 10이니까 알파는 얼마가 돼야 된다? 4가 돼야 됩니다. 답은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 자, 19번 볼게요. 자, 19번은 두 함수가 있을 때 이 두 개가 다 뭐죠? 급수죠, 급수. 그럼 급수에 한번 생각해 주시면 돼. 먼저 fx를 먼저 생각해 보자. fx는 지금 공비가 이거를 봤을 때 fx로 정의를 하지 마시고 fx 빼기 2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사인 홀수만 먼저 보겠습니다. 홀수만 봤다면은 사인 x 제곱이 공비죠. 즉 1 마이너스 사인 x의 제곱분의 첫 번째 항은 그러면 사인 x라 보는 거죠. 더하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짝수, 그 다음 코사인 x로 이제 요 항들을 한번 봤을 때, 이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제곱분의, 이거는 첫 번째 항이 코사인 x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 gx 빼기 2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 gx 빼기 2를 봤을 때는 먼저 사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인 x의 제곱, 사인 x의 제곱. 맞죠? 그럼 이것도 1 마이너스 사인 x의 제곱분의 얼마다? 사인 x의 제곱. 이렇게 됐죠? 더하기. 요거를 한번 볼까요?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x의 제곱이죠. 즉 1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제곱분의, 요거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코사인 x.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네. 됐죠? 이제 3분의 파이와 3분의 파이를 대입해라 했어. 어떻게? 빼서 더해라 했습니다. 그럼 빼겠습니다. 빼는 거죠. 즉 fx 빼기 gx는요, 요거는 지금 그대로 계산을 좀 해서 빼는 게 낫겠네요. 계산을 해서 좀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f 3분의 파이 빼기 2는요, 3분의 파이를 넣어야 되죠. 사인 3분의 파이는 얼마입니까?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대입을 좀 하면 이거는 1 마이너스 4분의 3 분의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이거는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코사인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속 계산해 주시면 이거는 4분의 1이니까 2루트 3 더하기 3분의 1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 g 3분의 파이 빼기 2를 계산하겠습니다. g 3분의 파이 빼기 계산하면 1 마이너스 sin x니까 4분의 3 분의 4분의 3 더하기 1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요렇게. 자, 요거는 얼마죠? 3 더하기 빼기죠. 이거는 4분의 3이니까 2가 돼야 되나? 요렇게. 분모 분자에 4를 곱해주면은 3분의 마이너스 2. 잘못 계산했네요. 3분의 마이너스 2죠. 이렇게. 즉 이거는 3분의 7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문제가 뭐였는데? 요거였죠? 그럼 빼버리면 되겠죠? 여기서 요거를 뭐 해라? 빼라. 즉 2루트 3 더하기 3분의 1에서 빼기 3분의 7은 2루트 3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네요. 정답은 2루트 3 마이너스 2.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2차 방정식 두근인데 일단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됐죠? 또한 알파 베타 즉 x를 한번 구해보시면 짝수 공식 쓰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죠. 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5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두 개가 급수입니다. 등비급수죠. 그럼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의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범위를 생각하셔야 되죠. 범위를 생각해서 수렴한다면은 우리가 1-r분의 a라는 수렴하는 값으로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설정할게요. 알파분의 1을요 그냥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분의 1로 쓰고요, 베타분의 1도 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지금 있잖아. 요 값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 맞나요? 이것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 맞죠? 둘 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잡혀 있습니다. 그럼 수렴하는 값이니까 그대로 1 마이너스 공비가 얼마죠? 알파분의 1이죠. 분의 첫 번째는 1입니다. 더하기 요것도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정리해 주시면 알파 마이너스 1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분의 베타가 될 거고, 통분하겠습니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분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지.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분의 2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근과 계수관계에서 구했던 놈들을 대입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계산할게요. 여기서 그러면 얼마 되죠? 이거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6이다. 그럼 정답은 얼마? 6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선생님이 이제 이거 설명을 하면서 풀어보니까 시간이 총 43분 정도 걸렸네요. 보니까 계산이 좀 복잡했고 오늘 우리 시험 시간이 몇 분이었죠? 45분 정도 됐습니다. 맞죠? 시간은 부족했다. 맞죠? 쌤이 한번 풀어보니까 조금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문제를 보면서 생각도 해야 되니까. 맞죠? 다음에는 좀 시간을 조금 더 넉넉하게 줘서 한 55분 정도 줘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